안녕하세요.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다시꾼 구재훈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데인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어렵다고. 분명히 처음엔 형 진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1년 뒤에, 아니요 6개월 뒤에, 한 달 뒤에 얼굴 붉히면서 헤어진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사람이 변했다.'였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변한 건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오늘은 진행 방식을 좀 바꿔 봤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 봤는데 오늘은 화면에 슬라이스를 좀 띄워 놓고요. 강의처럼 한 장 한 장 같이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정리가 필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같이 볼 내용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계약서는 써라. 이 말이 참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왜 둘 다 맞는 말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되어라.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면 통하는 사람, 굳이 종이에다가 적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어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말 한마디면 다 통하는 사람, 굳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출현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 성선설이라는 이야기와 성악설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을 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덜 다치려면, 우리 사업체가 덜 피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서 연결되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요? 지구상에 벌어지는 99%의 문제가 모두 사람 때문에 벌어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요, 제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도 조금 편해진다. 그런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이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걸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몸으로 배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 다들 힘드셨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어떤 문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또 누군가는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산업은 흥하는데 또 어떤 산업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시소의 이 저울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기울지만 다른 한쪽은 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책이 탈무드였는데, 탈무드의 빛과 그림자라는 그 문장,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세상에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것에 어떤 접목을 시켜 보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 매장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들은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시장도 어마무시했고요.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물론 힘들어진 공장이 있었지만 요식업 우리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밀키트 쪽으로 또 진출을 해서 회사의 그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내가 힘들지만 돌파구는 항상 있다. 저도 사실 운이 참 좋았죠. 코로나 때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 밀키트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 또 그에 따른 또 보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지금 제 비즈니스 멘토라고도 부르지만 그분은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뭐 이유야 그분의 성정이 좀 그런 성향이셔서 그런데 그분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책에도 인지, 인정, 인고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 멘토분에게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굉장히 좋아서 '아 내 삶에 가지고 와야겠다.' 곱씹고 곱씹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던진 말 한마디가 오늘 강의의 사실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일할 사람끼리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약서는 필요하다." 처음엔 사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필요하다면서 왜 필요 없다고 말하지? 그 내용을 제가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문장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둘 다 왜 맞냐면요. 사람은 처음 마음 그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1 년, 2 년, 3 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환경, 구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아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생기고 기억도 흐려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맞아. 나도 그래. 우리도 그래.'라고 인정의 단계까지 오면 굉장히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진 거고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행동경제학자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은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인 환경하고 구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변했다고 탓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미리 세워뒀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장사는 사람이 버티는 거지만 사업은 구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오해하세요. 계약서 내밀면 직원이 날 못 믿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안 쓰는 거죠. 지금이야 사실 이 표준 계약서가 나와서 안 쓰면 벌금도 묻고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계약서는 의심의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종이거든요.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래 같이 일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야 계약서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 이렇게 몇 분씩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단면만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이 핵심을 빼먹고 있어요. 핵심은 그냥 사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설명입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같이 읽고 설명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무 시간, 급여하고 지급일, 그리고 수습 기간, 업무 범위, 인수인계 기준 이 5 개가 사실 계약서 내용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서로 말로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 가치관은 어떻고 당신은 어떤 포지셔닝으로 우리 회사에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실 때 면접을 할 때 그 시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장의 원칙과 기준을 그 순간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그런 표준 계약서 내용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별첨으로 또 적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게 법적인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서적인 부분에 계약서상의 별첨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친구, 그러니까 직원들은 한 번쯤 읽어 보겠죠? '아 이 회사는 이런 가치가 있구나.' 입력이 되면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입력을 하지 않고 출력을 뽑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얘는 어 알아서 못하지? 이 정도도 못하지?"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 생겨나면요. 나중에 생길 분쟁의 8할 정도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 교관 출신이잖아요. 그 시절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설명 안 하는 데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군대에서는 그래서 작전 계획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어떤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 매뉴얼을 읽고 이해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준 없는 믿음은 순진함이 되고요. 기준 있는 믿음은 신뢰가 됩니다.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잘 믿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 위에서 사람을 믿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은요. 사실 제가 브런치 글에도 풀어 놨습니다. 영상에서는 다 못 담은 제 실제 사례하고 계약서 쓸 때 진짜 챙겨야 할 디테일까지 적어 놨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보면 또 다르게 박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더 듣고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다시꾼 구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